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장님,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이제 일주기가 다 돼갑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맞죠? 예, 하여튼 경찰에서 송치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찰로 보내기 전에 좀 구속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예, 다양한 그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관련된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입니까? 사건을 처리해보면 그 수사팀에 있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이 검찰 쪽에 전달한 의견 중에 예,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있었던 맞습니다. 것으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건 송치받은 다음에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김관호 청장의 직무실 압수수색 2차례 하신 거 맞죠? 예, 그다음에 소환 조사도 2차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도 김 청장을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의견이 있냐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속에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의견 속에.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 속에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취지신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보도 보면은 대검에서 근데 구속 등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언급도 나와요 보도에는. 그런 예, 사실도 그런 보도 있었습니까? 봤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럼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아직 취합되고 정리된 게 아닐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대검에서 제동을 걸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검 쪽에 가서도 어차피 국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지금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을 송치받은 지가 한 6개월 가까이 돼가고 네.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그게 그런 사안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고 네. 너무 특이한 사례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고의범 수사가 아니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과실이 어디까지 있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지금 계속 이제 검토 중에 있으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여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겠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그렇게 전례가 많았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굉장히 또 집중을 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뭔가 결론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뭔가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뭔가 사건 수사 과정이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없도록 좀 신속하게 또 제대로 된 결론 나오는 수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은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그죠? 그 별지에 그런 게 기재돼 판결문이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달 13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졌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임원인 민모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있었어요. 그죠? 예. 이 판결에서도 김건희 씨 계좌 2개가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 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부분 수사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여전히 수사 중입니까? 그 말씀하신 네. 그 최근에 1심이 선고된 그분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도피 기소 중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시세 조정 관여자에게 그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됐고 네. 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계좌주 한 명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쟁점을 가지고 수사를 있고 하고 있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과연 새로운 것인지 기존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 시세조정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 명 이상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범은 한 명은 이제 구속 기소까지도 한 사안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